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매주 금요일은 심층 토론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감사원의 독립성으로 잡아봤습니다.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을 지탱하는 또 다른 한 축으로 감사원이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데요.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지, 감사원이 검찰의 하수인, 정권의 하청업자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감사원 독립성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 건지 깊이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매운맛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더 매운맛 전혜연 우석대 대학원 개건 교수, 진짜 매운맛 신인기 변호사, 매운 거 끝판왕 정교한 스픽스 대표 이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면 본성리 이장 정교한 대표는 고춧가루를 안 드신다고 들었어요? 예, 원래 사는 게 뭐 매운 인생 그 자체여서 아하. 저는 음식이나 좀 덜 맵게 먹자 이렇게 해서. 굳이 고춧가루 안 먹어도. 예. 소금은 드십니까? 소금은 잘 먹습니다. 예. 큰일 났네. 소금 요즘에 품기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 몸에 이상이 오면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는 거니까 예. 제 얼굴도 계속 쳐다보시면서 오염수의 그 후폭풍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번 매운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발한 댓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매일 두 분씩 선정해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무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우리 스픽스 이메일로 닉네임, 성함,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38만 명 유튜브 구독자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사이에 또 2,000명이 더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38만 2천 명인데요. 저희가 100만 정어리 때 운동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100만 정어리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정말 더 제대로 해볼 수 있습니다. 상식과 진실이 통하는 세상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께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사랑해 주시는 분들, 방송 시작 1시간 전부터 실시간 채팅방에서 활발하게 댓글 나눠주시는데요. 저는 이분들을 일렬 애청자님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금 방송 시작 5분 전에 채팅창을 열까 합니다. 지금 방송 시작 전부터 한 3,000명 넘는 분이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또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요. 저희가 이 정치본색 생방송 끝나고 다시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조회수가 10만이 넘고 때로는 30만을 넘어가는데 통으로 올리면 댓글, 여러분들이 올리신 주옥 같은 댓글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데 이걸 편집을 하면 댓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1시간 전에 열면 저희가 방송 100분이고 또 1시간 전 60분 하면 160분인데 방송이 아닐 때까지 올리는 게 매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방송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주옥 같은 댓글 그대로 다시 보고 또 살릴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스픽스에서 내는 여러 가지 공지사항, 구독, 권유 이런 것들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전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방송 시작 5분 전까지 꼭 참으셨다가 본 방송 때 화력을 마음껏 발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제작진께서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이걸 지금 오늘 해보고 최종 결정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결정이 되면 제가 팬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 지금 현재 앞에 1시간 전에 열어놨던 것을 그대로 올리기는 너무 양이 많고
또 보려면 1시간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본방송만 올리면 댓글이 사라지는데 그걸 지금 본방송 하는 것만 편집을 해서 올려도 댓글이 살아남을 수도 있다고 지금 그래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금 1시간쯤 전에 정치본색을 이제 열어놓고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동접자가 한 10,000명에서 12,000명까지 가서 보고 있으면 결국 오늘 24시간 기준으로 방송을 보신 분이 그 시점에는 한 15,000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적게는 10만, 많게는 한 30만 명 가까이 추가로 방송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이 귀한 댓글을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1시간을 그대로 넣어놓으면 실제로 백운기 정치본색 자 6월 16일자를 클릭하면 본 방송 들어가는 데까지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1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지금 방송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앞에 걸 다 잘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방 광고부터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댓글들이 다 날아가 버리더라. 그래서 이제 구글에 확인해 보니까 그러려면 앞에 오픈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면 결국 댓글도 다 살리고 그리고 원래 실시간 생방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했는데 어쨌든 확인을 해보고 가겠지만 여러분들 댓글을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 항상 정치 10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몇 마디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댓글이 훨씬 더 아주 귀한데 그걸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긴 방안이니까요.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또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상기님, 이번 주말은 백운계 정치본색 구독자 추천하기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우리 안진걸 소장도 정어리 많이 추천하고 계시죠? 저는 집회 때도 스픽스를 언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언론, 독립언론, 우리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론이 스픽스다. 전혜연 교수님은 저 MBN 있을 때 저하고 앞으로 뒤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스쳐가면서 많이 봤는데 드디어 뵙게 되니까 제가 어젯밤에 설레서 잠이 안 왔고 특히 이 정어리를 늘리는데 내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다 결심을 하고 오늘 왔습니다. 정어리 아세요? 알죠. 저는 이 프로그램에 열렬한 애청자기도 한데 무엇보다 할 말 시원하게 하진다 이 말 듣고 오늘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감사원 독립성을 주제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인기 변호사께 먼저 좀 물어봅시다. 감사원 법에 감사원 독립 규정이 돼 있죠? 일단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요. 헌법에 일단 나와 있고요. 대통령 소속하에는 둡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부에는 들어가 있지만은 감사원의 독립성 그리고 그 필연적으로 중립성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헌법의 원칙임에도 맞고 또 감사원법에도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계속 감사원 독립성 얘기가 나옵니까? 우선은 이제 감사원이 저는 그동안에 여러 그 법조인들이 주로 가서 원장을 했거든요. 뭐 대표적인 인물 이회창 전 그 총재 기억하실 거고 김항식 전 총리 이분도 대법관 하시다가 감사원을 갔고 그리고 가장 근접하게는 우리가 최재형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분도 이제 원장을 하셨고 저는 감사원의 이런 정치적 논란은 사실 법조인들이 많이 갔다가 그분들이 다 정치권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그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의 시작 아니었냐라고 저는 보고요.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사무총장으로 아주 유명하신 유병호 사무총장. 이분은 뭐 거의 제2의 한동훈 아닙니까? 거의 뭐 대놓고서 그냥 뭐 정치 행위를 해요. 대놓고서.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그 대통령실 수석과의 그런 문자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감사원장은 청문회에서 정부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면서 감사원의 존립에 대해서 상당히 모독적인 말을 원장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적 구성의 편향성 내지는 본인들의 사무에 대한 인식의 부재, 전 이런 것들이 지금 감사원의 논란의 큰 핵심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이장님, 모든 기관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다만 특히 감사원은 정말로 바로 서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지금까지 정치권으로 많이 유입됐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감사원장이라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직의 청렴성, 중립성, 도덕성, 거기다가 정치적 독립성까지 가진 분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믿고 맡겨도 되는 데는 법원 외에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히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눈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앞으로 가야 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점들을 내놓을 건지를 끊임없이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과거 보수정당의 총재까지 하고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됐던 이회창 총리가 감사원의 위상을 엄청나게 올려놓고 아 이게 원래 감사원이었구나. 그 전까지는 감사원의 존재를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내부에서 분열,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 버리니까 야 감사원이 뭐야? 그 원래 대통령실의 그냥 하부기관이어서 정권의 충실한 그냥 심부름꾼 하는 역할이었나?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니까 야 이게 감사원 뭐냐? 이제 이렇게 돼버렸는데 지금 현재 감사원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이미지를 최근 몇 달 사이에 완전히 까먹고 있고 아 이들도 역시 정권의 하수인 받게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이제 그들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전혜영 교수 지금 이 정부 들어서 특히 감사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뭐 감사원에서 가지고 갔던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죠? 한번 꼽아 볼까요? 예, 일단은 뭐 그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게 있었죠. 그런데 제가 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최재 감사원장이 진짜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적 분야는 논란은 치더라도 제가 홈페이지에 봤더니 뭐라고 했냐? 공정한 감사활동,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기관 확립하겠다. 이 세 가지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최재 감사원장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공정한 감사활동. 정치적 시비가 끊이지 않고요. KBS 감사,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 국민위원장 감사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정 없어요. 두 번째, 효율적이냐? KBS 감사한 다음에 나온 기사 보셨습니까? KBS에서 오히려 우리의 명예를 높여줬다. 감사를 통해서. 이거 뭐예요? 괴롭히기 감사다 논란 제기됩니다. 세 번째, 공직기관 확립해요. 유병호 사무총장 이 건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최재 감사원장이 이 산무감사원장이란 말 들어도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저는 이 유병호 사무총장 보면서 예전 드라마 혹시 완장이라는 드라마 생각하십니까? 이 완장 차고서 처음에는 이제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 훔쳐가지 말라고 본인에게 임무를 줬는데 나중에 이 완장 차고 갑질하잖아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감사원이 국민들을 위해서 공직에 문제가 없도록 잘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다 우리 감사 통해서 나한테 줄 서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딱 보면서 이 감사원의 행태가 뭐 정적인 부분이 해석이 다를 수 있더라도 이 공직자들이 보기에는 이 완장차는 행동을 한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원장, 사무총장 이 훌륭한 두 분은 조금 있다가 한번 차분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하느냐,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지만 또 그것만이 문제겠습니까? 뒤에 누가 있느냐, 이건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느냐 하는 건데 일단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서 일어났던 감사원의 여러 가지 감사 사례들을 한번 보면서 과연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제대로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걸 보자는 겁니다. 안진걸 소장, 지금 맨 처음에 문재인 정부 서해 피격 이걸 가지고 감사원이 지금 움직였죠. 그 다음에 또 월성 원전 기획감사 논란이 있었죠. 태양광 감찰 또 했죠. 여기에다가 전현희 권익위원장 또 뭐 KBS 하여튼 왜 그 부분을 들여다볼까 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들여다볼 만한 것은 들여다봐야 되겠죠. 근데 왜 그 부분만, 왜 거기만 바로 여기에서 국민들이 과연 너네들이 공정하냐 독립적이냐 그런 의문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마 평범한 국민들 또는 다소 보수적인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하나는 한동훈 법무장관 검찰일 것이고요. 아니 우리 국민들도 다 아는 윤석열, 뭐 김건희, 천공, 건진, 뭐 한동훈, 정호영
뭐 이런 의혹들 있잖아요. 범여권 관련된 의혹들은 단 하나도 수사 전부 무혐의고 그 다음에 맨 한동훈 장관 입만 열었다면 마치 이 땅에 야당과 민주당과 진보 인사들 죽이기 위해서 된 것처럼 악마와 만상하를 일삼는데 똑같이 만약 검찰이 정말 법무장관을 통해서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해서 그런 짓을 하더라도 감사원이라도 정치적 독립이라든지 중립성에 기반해서 예전에 감사원이 항상 감사는 조용하게 중립적으로 이런 모토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렇게 했으면 감사원이 이렇게 오늘 토론의 주제도 안 됐겠죠. 근데 예를 들면 새 피격 사건을 조사할 때도요. 아니 당연히 새 피격 사건은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고 북한이 잘못한 사건 맞고 혹시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과의 분위기상 올보로 몰아갔다면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해야죠. 근데 서훈과 박지원도 조사할 때는 갑자기 문재인한테 대뜸 서면 조사를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국감에서 아니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체제 감사원장한테 물었을 때 이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감사원 역사상 한 번도 듣도 못한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서 의원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 국정원도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마저도 SI 특수정보에 올북이라는 단어가 담겼다는데 SI라는 뜻은 아니야. 감사원장이 SI 뜻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윤석열 정권이 비를 맞춰갖고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 또는 감사해서 무혐의 처리해도 그러니까 불문이라고 하죠. 감사원에서는 검찰은 무혐의라지만 불문 처리도 될 것을 지난 정권은 아예 주기로 작정하고 달려들었다는 게 다 드러나 버렸거든요. 예. 국민들이 감사원을 전혀 믿지 않는 정도까지 됐다. 근데 그 선두에 체제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다는 건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까지 지적을 합니다. 사례를 좀 하나하나 들여다볼까 하는데 최재해, 유병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얘기부터 해야 될까 아주 제가 망설여지네요. 총론적인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릴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감사원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권위가 있는 기관이었고 본인들의 할 일만을 묵묵하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감사했던 거거든요. 네. 정말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권위를 스스로 세워나왔던 기관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칼이라는 게요. 필요한 도구 아닙니까? 위험하지만. 의사가 쓰면은 사람을 살리고요. 막 휘두르면 망난이 되는 겁니다. 같은 칼인데. 근데 지금 감사원은 이 칼을 지금 망나니처럼 지금 쓰려고 하니까 우리가 오늘도 토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이 시스템이 지금 전반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징후가 여러 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감사원 같은 기관은요. 헌법기관이면서 지금 감사원법 2조에도 독립성이 나와 있어요. 네. 명문으로. 그러면 공정성의 기반이라고 해서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감사원이 1이라도 잃으면 무슨 감사를 해도 그거는 승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라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기계적인 균형추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뭘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요. 이 선관위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선관위는 심판이고 헌법기관으로서 아예 독립된 부라고 보셔야 되고 네. 정부 내에 야당 역할하는 게 감사원, 방통위, 권익위, 법무부 뭐 이런 기관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기관들이 다 정치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뭐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도 하고 여기에 인사도 편향적인 인사만 앉힌 게 윤석열 정부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공정이라는 가치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 집권 왜 했냐라는 질문이 따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이건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우리 헌법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위기감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감사원이 주목받은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까지 조작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감사원 내부에서 불거져 나왔으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볼 텐데 이게 맨 처음 시작이 된 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한 감사였습니다. 왜 그러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 물러나지 않은 두 사람이 있죠. 장관급. 국민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보기 싫으니까 국회에 들어오지 마세요. 안 들어갔죠? 그러면 알아서 물러나 줄 줄 알았는데 웬걸 꿈쩍도 않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전가에 보도가 있지. 감사해. 탈탈 털면 지네 안 나오겠어? 별로 안 나왔나 봐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 전현희 위원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감사는 저는 빈송 감사이고 실패한 감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걸로 하면 뭔가 그럴듯하게 결과가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이번에 감사원 사무처가 그렇게 왜곡, 조작, 물타기를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저기 봐라, 상습 지각 같은 거 봐라.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다 보면 혐의가 입증된 거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불문이 나왔더라도 문제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무혐의 호소인이라든지 네.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원 사무처가 이렇게 허위 조작한 감사 결과서를 내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도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허위 조작 발언이라 그 부분도 제가 법적으로 문제를 좀 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달 동안 감사원의 이런 허위 조작 감사로 사실상 사퇴 압박 표적 감사의 범죄에 제가 희생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느낀 분노라든지 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라든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서 감사원의 위상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사가 본의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투사가. 새 정부 들어서 본의 아니게 투사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인기 변호사님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투사가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정말 국바세 대표로서 제가 국바세를 만들려고 정치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언론계의 대선배님 한 분을 뵀더니 왜 당신이 갑자기 투사가 됐냐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백운 앵커님도.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사실 기관장이라고 하면요, 뭐 감사원장도 그렇고 권익위원회 위원장 거기에 이제 늘공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무처 직원들이거든요. 그 이런 사람들이 그 기관장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선출직 공직자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임명받은 기관장을 자 늘 공무원인 직업 공무원들이 감시하고 있다가요. 이 사람 좀 출근 좀 늦게 했는데요. 저 사람 평소 말투 보니까 엉망진창이던데요. 이걸 이제 꼬지릅니다. 그래서 이걸 감사원에 줘요. 그 내용 가지고 정말 그 창피주기 있지 않습니까? 저런 방식으로 감사해서 야 대한민국 공무원들 지금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분들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월급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공무원들이라는 자가 전임 정권에서 임명했던 그 기관장 행동 하나하나 감시해서 그걸 가지고 밀고 하듯이 갖다 줘가지고 자 당신 나가는지 아니면 면박 당하는지 두고 보자고 해서 감사원이 정말 1년 가까이 이렇게 감사를 해갖고 내놓는 그 결과물이라는 게 결국 창피주기고 이게 무슨 법치고 공정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유냐. 엉망진창의 나라를 진짜 만들고 있는데 제가 한 말씀 좀 부탁드리면 유병호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공무원을 개돼지로 만들지 마라. 예. 네 식소리나 네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노예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감사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을 보니까 누가 나한테 삼행시를 보내줬어요. 네. 감 해주셔야죠. 감사 한번 당해볼래? 왜 빨리 안 나가? 사시나무처럼 떨게 한 10개월 감사해볼까? 이게 중요합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네. 감사원이 지금 원하는 결과를 솔직히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얻었느냐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걸 안 보고 한단 말이에요. 아유, 그렇죠. 감사원의 신뢰성만 훼손이 됐다 생각을 하고 저 이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감사원이 그래도 일반 공무원들한테 권위를 인정받았던 것은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어떤 존재 이유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일부분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내용이 감사의 어떤 절차가 마무리도 되기 전에 특정 언론에 흘러나온다. 그럼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거 보기에 와 이거 진짜 갑질 중에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혹시 감사 받아보셨습니까? 감사 받아봤습니다. 국정감사도 받아봤고. 그러시죠. 저는 공직에 있을 때 감사를 받아봤는데 이제 저처럼
약간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들은 감사를 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 정말 제가 아는 여직원들은 이 감사됐다가 자기 승진이라던가 이런 거 될까 봐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10개월만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공무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 공무원들에게 존경받는 저승사가 돼야 되지 갑질하는 저승사자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만요. 우리 안 소장님 말씀 듣기 전에 투사 얘기를 했더니 글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남자친구 상식이님, 본의 아니게 투사 되신 분 많죠. 매사방님, 투사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 정부에. 솔향기님, 온 국민을 투사로 만들었지요. DJAO님, 어매님입니다. 그 중에 한 분 우리 대장님도 투사십니다. 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 B님, 감사원은 압수수색하고 검찰은 감사하자. 재밌네요. 예, 말씀하시죠. 예, 아무튼 참 우리가 감사원 문제로 이렇게 심층 토론한 건 제가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감사원 법제도로 심층 토론했어도 감사원의 감사 행태가 이렇게 심층 토론한 건 재밌는 일 같은데 제가 두 가지 최근에 직접 취재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서해 피격 사건, 피격전 사건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해경이나 국방부를 감사원이 자기들 원하는 결론을 낼 때까지, 즉 문재인이나 청와대가 야 월북으로 발표라 지시했다는 이 답을 듣기 위해서 방금 전현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경 국방부를 정말 공무원들을 수십 번 아예 상주도 하고 수십 번 불러서 묻는 게 그거랍니다. 아유 다 알아. 시간 없어도 가급적 직함을 붙여주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월북이라고 시켰지 않냐.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압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를 들면 감사할 수 있지만 결론을 내고 감사하는 건 위험한 일이잖아요. 즉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너무 괴로웠다라는 정말 고충을 요즘 지금도 호소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전현희 전 위원장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전현희 위원장 감사는 지난해 8월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금 정말 이 사람 저는 분명히 정권 받기 전에도 감옥 가요. 보통 정권 바뀌면 감옥 가잖아요. 이분은 정권 받기 전에 감옥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는데. 왜요? 그 확실한 근거 가지고 얘기 안 하면 안진걸 소장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무서운 분이니까 저도 용기를 내서 해야 하는 거죠. 무조건 감옥 간다고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돼요. 직권남용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직권남용으로? 감사위원, 그러니까 좀 이따 나왔지만 조은석 감사위원이 최근에 폭로를 했잖아요. 보고서도 자기들한테 결재도 안 받고 함부로 발표했다. 직권남용이다. 절차 위반이다. 근데 이런 부분 다 지금 수사 대상이 될 테니까요. 고발한다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발표했냐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제보를 받았다. 전현희 위원장한테. 그러면서 뭐 9개 엄청난 비리가 있다고 발표를 하고요. 2달 뒤에 감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본인들이 조사하고 있는 중에 이제 시작했어요. 갑자기 7가지 혐의를 대검에 수사 요청을 해버립니다. 감사 결과도 안 나오는데. 아니 감사를 한 다음에 감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수사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수사 의뢰하는 거. 근데 결국 최근에 불문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불문 내용 중에도 관례상 원래 불문이면 설명을 안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몇 가지 문제를 적시해서 감사위원회 의결도 안 받고 이게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감사 너무 미쳤다. 비정상이다. 지금 우리가 그 보고서 제대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각한 거 이런 것을 하고 그랬을 때 그렇게 없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형관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대통령 지각은 어디다가 꼰질러야 돼요? 그러는데 대통령 지각 하시겠어요? 맞습니다. 대통령의 그 뭐 24시간이 다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지각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고 우스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참 지금 이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이런 시스템 붕괴에 대해서 참 암담한 것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 되느냐. 이게 뭐 한두 군데가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만 집중 수술을 하면 되는데 이 전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전 이게 너무나도 좀 끔찍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그 감사원 얘기하신 그 정체성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사원의 정체성은 독립성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는 순간 감사원은 감사원이 아닌 거예요. 군인이요. 군인이 총을 안 들거나 그 총구를 국민한테 내미는 순간 그거는 반란군이 되는 거거든요. 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그거 군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도 본인들이 가진 이 감사권이라고 하는 상당히 신성한 국민의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안 쓰면은 본인들이 감사원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런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특수부 검사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그 어떻게 보면 사실상 탄핵의 가장 그 이론적 기초를 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이 정당하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나는 옳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옳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는 옳기 때문에 중립적인 이런 헌법 질서로 짜놓은 틀도 내가 옳으니까 내가 보내는 사람도 옳다. 지금 이런 약간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오만하고 이거는 독선적인 것이고요. 제가 저희 당 안에서도 비슷한 유형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얼마나 편파적이냐면, 제가 이준석 대표 윤리 국면에서 당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수사 중인 사안, 그것도 유튜버들이 악성으로 제기한 수사 사안입니다. 그걸로 그냥 경찰이 수사 중이니까 당대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원래 윤리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위라는 것은 수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기소 내지는 1심 재판 나오고 나서 윤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정광석화 같이 끌어내가지고 했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조수진 의원 윤리위에 들어갔습니다. 황정근 위원장이 뭐라 그러냐면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나서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했던 얘기 똑같이 하거든요. 뭐 윤리위원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이양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거의 사냥개죠. 권력의 사냥개죠. 그러면 황정근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 책임 있는 분들이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당내에서부터조차 윤리라는 것이 완전히 정치화됐거든요. 그러니 지금 국가기관까지도 이 영향이 퍼져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 다 정치화되고 있다.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은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화되어 있다는 표현은 좀 정확하게 하면 사유화되고 있다고 해야 되고, 정치화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법과 제도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정치라는 수단으로 우리가 뭔가 좀 풀어나가자라고 할 때 정치는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한테 우리 권한을 위임해놓고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거 잘 조정해보세요라고 우리가 이제 위임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 지금 가장 이제 좀 잘못된 것은 결국 정치를 지금 이제 권한을 사유화하고 있는 이 행위. 이제 사무총장 얘기 아직 안 나왔지만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분이 이제 감사원 공직자로 행정고시 출신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공직자로서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내 기억에는 한 30년 정도 지금 했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감사원을 깨먹는 걸 보면 공직자로서의 자세도 잘못됐고, 자기 조직은 자기가 사무총장으로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도 없어요. 그리고 안 소장 얘기대로 지금 직권남용이 너무 진짜 수두룩 빡빡해가지고 다음 정권인지 이 정권인지 모르겠는데 검찰이 봐주지 않는 이상은 저게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직권남용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감사위원회라는 제도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사무처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반드시 절차를 통해서 공직감사나 예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사위원회가 있고 감사원장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이 사람은 사무총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완전히 누굴 죽이라 하면 막 다 동원해서 죽일 것처럼 하는데, 그러면 본인은 아마 내년 총선에 이제 경남 진주쯤 될 거예요. 아니면 합천 정도 되겠죠. 고향이 그쪽이고 고등학교 거기 나왔으니까 정치의 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미친 듯이 지금 덤비고 있고, 감사원의 존립 자체, 그다음에 기반 자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상적으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 사람이 지금 보여주는 행태는 너무나 악마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말 깡그리 깨부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비판하겠습니다. 더 못 참겠습니다. 유병호 총장 얘기로 갑시다. 너무 이제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얼굴 보면 아, 저 사람하고 금방 알 텐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정감사 때 했던 모습을 먼저 한번 보시죠. 예, 어떤 사람인지. 처음으로 보낸 문자입니까?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있으시군요. 기억도 흐릿하고요. 그거 부분은 제가 대통령실 기획수석하고 통화하는 사이 아니라고 하다가 통화 문자를 의원님, 그거는 제가 물도 못 마시고 이래가지고 답변을 잘못 드린 겁니다. 고해서요. 네. 그게 복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 개인 장비가 없고 해서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제가 용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 부분 대화만 말씀입니까? 네,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날 그 대화 내용에 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그 용의가 있습니다. 청 뭐 TV의 기자회견을 보고 해경청장으로 해경청장의 기자회견을 예. 보고 결정하셨다 그러셨어요? 결정이 아니고요. 그거는 공직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시에 깨서 연합뉴스를 받고 6시까지 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관련해서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감사 착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거는 뭐 오밤중에 할 사람도 없고 제 스타일이 원래 조금 빨리 뭐 하는 편입니다. 스스로 결심을 해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4시경을 기억하는데 연합뉴스였는데 한 2시간 소파에서 조금 제가 그런 거 못 참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국가기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뭐 내용들이 이것저것 섞여 있는데 대체로 이제 보면 이런 겁니다. 이거 감사해야 되겠네 하면은 그냥 감사원 사무총장이 결정해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궁예인가요? 궁예예요. 딱 보면 아나요? 그것도 새벽 4시에 뉴스 보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감사 결정을 착수를 하죠. 이런 경우는 저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실 이제 문자도 되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대통령실 관계자들하고 문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헌법기관이 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이 대통령실에 실시간 문자를 보낸다.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유병호 사무총장을 보면서 감사원에 있는 직원들도 왜 저러지? 우리 감사원의 위상을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냐? 말 못하지만 충분히 이런 감정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진짜 이 드라마 완장에 나오는 인물하고 똑같아 보여요. 드라마 이 완장을 차게 된 이유가 저수지에서 물고기 훔쳐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라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하냐. 동네 사람들한테 가뭄 들었을 때 이 저수지 물 못 쓰게 하는 완장 차는 그런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것은 어떤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신윤규 변호사님 말씀 너무 잘해 주셨듯이 사실 현 정부 들어와서 헌법적 가치가 이미 많이 훼손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분명히 감사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본인이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저거 감사해야 되겠네. 그런데 2시간이나 꾹꾹 참다가 6시에 소집을 했다. 자, 그러면 감사원의 중요한 정책 그 감사 결정을 사무총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래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거니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윤규 변호사, 일단 문자 보낸 거는 확인이 됐잖아요. 제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참 민주당에 참 유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치를 안 하거든요. 야당이. 전 지금 뭘 요구해야 되냐면요. 유병호 사무총장은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분은 이미 대통령실의 수석과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나온 분이에요. 물증이 나와 있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 원래 탄핵이라는 거는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탄핵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감사원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도 아니에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자르잖아요. 누가 잘라요? 감사원장이 잘라야죠. 자르든지 정부에서 대통령이 면직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4조의 2항에 뭐가 있냐면요. 2항에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어요. 잠깐만요. 감사원장이 감사원 사무총장 자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휘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휘 감독을. 예. 근데 지휘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감사원법에도 10조에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정치운동 금지돼 있어요. 그럼 감사위원은 더 고위직이 금지돼 있으면 밑에는 말할 것도 없고, 감사원법에도 정치적 중립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장한테 사무총장에 대해서 면직을 건의해라. 대통령에게 잘라라. 감독 똑바로 해라. 안 한다. 그럼 감사원장이 법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럼 감사원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핵해야죠. 감사원장을. 저는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맨날 거리로 뛰쳐나가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왜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자르라는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감사원장이 안 하면 감사원장이 일을 안 하는 거니까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럼 국회 가는 수밖에 있지. 누가 합니까 이거를? 법원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아 근데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국회에 민주당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야말로 헌법적 가치를 주장하는 뭐 법조인들도 있고 당장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왜 안 나서냐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은 그겁니다. 국민의힘에는 제가 기대를 지금 버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버렸다라는 것은 정부에 대해서 이미 당정일체인데 뭘 더 제가 기대하고 사실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정 교수님은 그건 좀 그쪽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 지금 현 정부의 감사원장한테 감사원 사무총장을 자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디 혹시 화성에서 오셨나요? 저 외국에 좀 다녀오셨다고. 아유 기대 아예 버려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보세요. 아까 제가 신인기 변호사 말씀하실 때 감사원장이 감사원 사무총장 지휘 감독하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지휘 감독을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원장을 지휘 감독하는지 맞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지금 국민들께서 최재형 감사원장 기억을 많이 해요. 근데 이름이 일단 최재 감사원장은 몰라요. 감사하면 다 유병호만 생각해요. 지금 김기현 씨가 국민의힘당 대표인 걸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처럼. 근데 지금 유병호 총장이 어느 정도 실세냐면요. 뭐 청와대 그 국정기획수석하고 문자도 보면 그게 그 보통은 청와대 수석들하고 옛날에 하면 장차관들도 쩔쩔 매는 문자나 이런 게 공개되거나 그런 말투 공개도 많은데 거의 국정기획수석한테도 통보시키잖아. 우리가 곧 해명자로 낼 거야. 똑바로 다 니들 틀렸다는 식이야. 이게 문자도 굉장히 고압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실세다. 근데 그럼 유병호님은 어디서 갔느냐? 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그러니까 윤석열이 문재인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 굉장히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유병호가 앞장서서 체제보다 훨씬 앞장서니까 힘이 확 실려있다는 분석이고. 무슨 관계예요? 거의 그러니까 뭐 깐부 관계? 아니 어떻게 해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유병호 처음부터 측근은 아니었죠. 예. 정치검찰 출신 아니까. 근데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이 사람이 논란과 문재인 정부 때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징계 뭐 자천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삐리 통한 거죠. 그리고 사무총장 시켜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돌격대가 딱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이런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법무장관 한동훈하고 경찰청장 윤익은, 그다음에 감사원은 유병호, 딱 거의 삼각편대로 지금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석에서 나도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윤석열 냈는데 뭐 이런 이야기 했다는 의혹도 돌고 있어요. 이건 제가 뭐 저희가 막 시중에 아무나 떠도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아니잖아요. 예.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감사원 직원들이 지금 아까 전혜연 평론 말인데 실제 내부 제보가 엄청 오는데 아마 제보가 앞으로 더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사람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 그 모습 아닙니까? 정교한 대표. 네. 이게 감사원이 막 이렇게 이제 감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검찰에 주죠. 그러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한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걸 보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지난번에 검찰에서 청부 수사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이대로 고소해. 그럼 우리가 수사할게. 그렇게 해서 이거 하면 돼. 이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하청업자지. 고발사주. 예. 저는 이제 공직 전체가 그렇게 이제 뭐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저는 공직 사회가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상층 단위에서는 권력의 신여 역할을 하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돌격대 활동을 하지만 감사원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직업 공무원들이 저분들이 저 사람 지금 하는 총장 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검찰하고 어느 정도 짬짬이를 해서 자 고발 사주 하듯이 뭔가 이거를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는 순간 여기에서 저는 이벤트 효과는 다 걷어버리고 실제로 수사를 하든 말든 이게 별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현희 위원장과 관련된 것도 나온 걸 보면 별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면박주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키워서 하는 것도 결국 오래 가지 않고 이벤트용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저는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게 아니 검찰이고 무슨 감사원이고 왜 저렇게 거친 방식으로 뭘 업무 처리를 하죠?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이
뭐 우리 쪽 가까운 사람 앉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정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정치적 액션을 통해서 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일치하지 않고 오로지 찍어내기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느냐. 그리고 제가 유병호 총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분이 이제 전 정권에서 상당히 많이 좀 소외를 받거나 자기 역량을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과거 때문에 자 이제 내한테 힘이 생겼으니 권한이 생겼으니 너희들 한번 다 죽어봐라. 내가 뭔지 보여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이분 개인한테는 도움이 되는 건지 이 정부에는 도움이 되는 건지 자신의 조직에는 도움이 되는 건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거친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가는지 저는 도무지 사람으로서 이해를 할 수 없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혜영 교수께서 뭐 또 신인규 변호사께서 감사원장이 감사원 사무총장을 제대로 지휘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원장은 또 어떤 분입니까? 감사원 사무총장은 저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 등등하게 날뛰는데 감사원장은 우리 안진걸 소장 말씀대로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국회에서 합니다. 대통령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요, 감사원 네.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가 감사원장이면 감사원 법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감사원 법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회, 국민청원, 국무총리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청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왜?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아이고야.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립한다, 독립성을 보장한다라고 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로부터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특정 감사를 요구하거나 특정 감사를 회방하거나 이런 거를 받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뭐 요구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지금 나왔지만 뭐 4대강 관련해서 전임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요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요청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도 요구할 아니요, 수 있고요. 감사원장님, 법률에 의하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건 딱 4명입니다. 4기관인데 하나가 국회고 둘째가 감사원 스스로고 세 번째가 국민청원이고 네 번째는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발언이 지난번에 감사원장의 대통령 직무 지원 기관이나 뭐 신인규 변호사,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저거는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저런 거 이제 인치라고 그러죠. 인치. 룰 오브 로가 우리가 피와 땀을 흘린 전 세계에서 싸운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인데 저거야말로 이제 인치니까 사람이 우선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최재 원장 말에 따르면요. 아까 그 뭐 징계 말씀하시는데 감사원 징계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 규칙에 따라서 징계를 밟으면 되는데 안 하니까 전 아까 감사원법 4조 2항에 따른 직무 감독을 안 했다라는 거를 최재 원장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도 똑같죠. 감사원이 뭡니까? 대통령의 직무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법 위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는 물증이 수두로 차고도 넘치는데 저런 사람을 탄핵 대상인데도 탄핵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오히려 국회의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저는 유병호 사무총장 건들 것도 없어요. 탄핵 대상도 아니고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자동으로 맑아집니다. 사무총장은 지금 감사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위에 감사원장 있고 감사위원 6명이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관할할 뿐인데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휘둘리는 감사원 지금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국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저는 물증은 차고도 넘치고요. 이거 법리적으로 들어가도 감사원이 가지는 독립성과 헌법기관의 위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최재 원장이나 지금 저 유병호 사무총장의 업무 행태를 보면은 이건 거의 최재 원장은 재난재해 수준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장님 진짜 요즘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 정말 섭섭해 아주 화가 좀 많이 나 있어요. 많이 난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포기하는 분도 있고요. 요즘 제가 좀 뭐 진보 진영 쪽 뭐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야 진짜 586부터 척결하고 수박들 척결하고 당 새로 만들어야 되지. 지금 저 상태로는 도무지 국민들의 민심을 읽을 마음조차 없다.
읽었는데 행동 안 하는 게 아니고 읽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이 아니라 이제 절망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정도 상황이고요. 저는 최근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킬 때, 야, 이게 진짜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국민의 의견 하나와 검찰 수사가 무리하지만 그래도 법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 또 의견이 있다고 보면, 그래도 무도하게 과도하게 수사를 정말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서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야, 이게 바로 투쟁이다, 싸움이다. 그러면 지금 감사원 이 문제도 뭐 국정조사를 하겠다 말겠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 앞에 가서 나는 당대표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따위 짓 하지 말고, 그리고 주말에 거리에 나가서 감사원 이거 해체해야 한다. 이런 감사원 데리고는 국민 다 죽입니다. 왜 이럽니까? 국민 여러분 나서서 박살냅시다. 이렇게 나서서 싸워야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정신을 차리고 국민 눈치를 보는데, 야당이 너무 무기력하게 있으니까 오히려 감사원이 저렇게 하더라도 결국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제대로 역할 못할 거다라고 알고 움직이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만 법적인 것만 보강해드리면, 아까 댓글에 보니까 국민의힘이 협조 안 해주는데 탄핵이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헌법 65조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대상으로 나와 있고요. 탄핵 소추는요, 제적의원 3분의 1의 발의, 그러니까 100명만 발의하면 되니까, 민주당 169석 있잖아요. 예. 발의하고요. 제적 과반수의 찬성, 예. 150만 넘으면 탄핵이 돼요. 네. 오늘이라도 됩니다. 근데 이상민 장관 탄핵하고 그러니까 같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과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지금 이것은 국회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네. 저는요, 유병호 사무총장인데도 이거를 자정을 안 한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아까 징계 의결 조항 말씀드렸잖아요. 안 하죠. 대통령도 면직 안 하죠. 그러면 국회가 탄핵하는 방법 말고는 없거든요. 그럼 이거를 4년 동안 지켜봐야 됩니까? 탄핵 대상은 국회의 권한이잖아요.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할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미 수인 한도를 넘어섰고요. 최재해 원장 저 발언과 문자는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이고, 저분은 지원기관이다. 그리고 감사 대상에 대통령도 해당된다. 법을 모르는 분이잖아요. 아니, 헌법재판소에 가도 저거는 제가 봐도 인용결정문 쓰기가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라를 바로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해법 수단을 가질 거냐. 제가 이제 축구 경기에 비유를 하면요, 우리가 관중들이 이제 바깥에서 국민으로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A라는 B라는 팀이 경기를 하는데 A라는 팀은 심판도 매수했어요. 규칙도 어겨요. 그리고 반칙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어느 한쪽은 이걸 반칙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으려 심판에게 항의했는데 심판도 완전 편파 판정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우선 옳긴 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반칙을 주지도 않고 편들 때는 자기도 똑같이 싸워서 붙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깽판이 되고 퇴장이 되든 말든, 그럼 11명의 축구선 중에 2명 최근 퇴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속 퇴장되더라도 상대가 하는 만큼 붙어서 싸워야 된다. 네. 마지막에 누가 판단합니까? 관중이 판단하죠. 그 심판이 최종 판단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방통행식으로 국정을 농란하고 있는데 야당이 야 규칙 지켜라, 우리 조사한다, 너 조심해, 대한민국 법은 살아있다, 고발할 거다, 이따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수준을 이미 넘어서 있고, 이판사판으로 붙어라, 싸워라. 그래서 안 되는 국민들은 거리로 나가서라도 싸우려고 하는데, 제도가 보장되어 있는 국회 안에서 왜 제대로 싸우지 않느냐. 그러면 탄핵이라는 수단으로, 그 다음에 국정조사를 뛰어넘어서 항의라는 수단으로 이렇게 가서 해야 하는데, 그걸 하고 있지 못하는 민주당이 저 모양 저 꼴이니까 국민들이 정말 열통이 터져서 죽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석도 많고 민주당이 더 잘하기를 바라는 국민적 관점에서 비판할 수는 있는데, 이 완장을 채워주고서 뒤에서 이 완장 찬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뭔가 이용하는 듯한 정말 그 세력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물론 잘 견제해야 되는 건 우리만 싸우지 말고 민주당이 좀 열심히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뭔가 뒤를 봐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유병호 총장이 이렇게 날뛰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현실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 못 날뛰죠. 탄핵을 해야 못 날뛰겠죠. 그래야 맛을 봐야 못 날뛰겠죠. 완장을 뜯어내야 되는데. 그렇죠. 레드카드를 내야 나가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뜯어요?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저희가 이제 스페이스 왁자지껄에서 가끔 이제 논쟁하는 게 생각이 비슷한데,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이 너무 날뛰는 것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역풍 없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논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한동훈에 비해서 정말 논쟁 없는 게 유병호와 최재거든요. 요건 오늘 이제 뒤늦었던 민주당이 어저께 이제 감사원 이제 정치감사 바로잡기 TF를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늦었지만 그 TF가 바로 탄핵 착수하면 됩니다. 유병호가 심지어 이제 조은석 감사위원한테 전현희 주심 감사위원 이분들이 회의하는데 방해하고 고성하는 짓까지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감사원이 의결도 없이 보고서 공개해버렸거든요. 이게 비슷한 판례가 있어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게 아마 그 정식 의결 안 거치고 보도자료라든지 공문서 허위로 발표한 거 외부에 그게 유죄 선고가 난 게 있거든요. 이미 이제 불법을 대놓고 하는데 검찰이 고발도 했어. 공수처 고발도 한다는데 이미 하기도 했고 그건 그것대로 하고 탄핵은 바로 하면 됩니다. 이건 역풍이 하나도 안 근데 됩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한동훈 장관 케이스랑 이걸 좀 분리해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탄핵이라는 거는 국회의 의결만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법적인 네. 판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 법률가로서 저도 한동훈 장관 비판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감사원은 감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정치적 중립을 어겼고 물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니까 하라는 얘기고요. 한동훈 장관은 당연히 행태는 기분 나쁘고 불쾌하죠. 근데 기분만 갖고 탄핵을 시킬 수는 없고요. 말 한마디 가지고서도 탄핵 안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도 말로만 노무현 대통령 했을 때 탄핵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법무행정을 하면서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명백하면 저도 당연히 탄핵할 수 있다 보는데 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은근히 편향적으로 뒤에서 약간 소위 말하는 배후 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갖고는 사실 탄핵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차이점은 좀 말씀드립니다. 예, 정말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바로 잡아야 할 사람이나 기관이 하지 않고 있는 것. 지난번에 어떤 경찰관이 길에서 사고 났는데 그걸 그냥 보고 지나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걸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야당을 매우 매섭게 지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DJAO님, 질이 멸렬한 야당도 각성해야지 이게 야당입니까? 내부 분열이나 열심인 사람들을 보면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나가지도 못한 인사들이 용산 오더라도 받았는지 열심히 흔들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 그렇게 말랑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할 겁니다. 예, DJAO님께 저희가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머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즘에 시중에 정어리 크림으로 아주 유명하죠. 우리 스픽스 글래머가 함께하는 선크림 여러분께서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구독, 권유하면서 하나씩 선물도 좀 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100만 정어리 빨리 만들어 갑시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